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8월의 마지막 주 8월 30날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이번 주에 9월이 이제 시작되고 진짜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죠, 저희가. 네. 가을은 돈 버는 계절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소식 뭐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광지 방역 업무, 이제 우리 관광업계 종사자들 우선 선발하는 전국 단위로 해서 3,000명 정도 모집을 이제 8월 중에 했는데 마무리가 됐는데 보니까 시도별 인원 배치에 편중이 좀 심하다는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요. 자, 9월은 캐나다의 시간. 9월 캐나다의 시간이 온다. 예. 9월 국경 개방 그리고 증편 소식, 에어 캐나다 증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유연한 주거 서비스인 이른바 셀립여이라는 거를 오픈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통계 인포그래픽 공모전을 엽니다. 마카오에서는 현재 국제 아트 비엔날레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열리는데요. 봄에는 이제 홍콩 아트 바젤이 있다면은 가을에는 또 이 마카오 국제 아트 비엔날레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트 뉴스에서는요, 10가지 짤스부르크, 그러니까 짤스버거랜드라고도 하는데 여기 관련한 전통 텍스트 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 업계가요, MZ세대 취향 저격 협업 열전 돌입했다는 소식. 티웨이 항공이 크루 플라이트 체험하는 건데요. 요걸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8월 30날, 8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8월은 31일. 이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 몇 월은 며칠까지 있나? 그래서 옛날에 1월, 이 튀어나온 게 이제 31일. 그래서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이제 30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월, 2월은 28일이니까 더 들어가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엔 들어갔잖아요. 근데 8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8월 여기서 한 번 더 찍어. 8월, 7월에 한 번 더 찍고 8 이렇게 가는 거. 뭐 유치한가요? 이거 저희 세대 때는 그래도 이게 재밌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시면 돼요. 8월 30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게 있었죠. 전국의 관광지 방역하는 일인데 요거 한 전국으로 3,000명 정도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이제 여행업계 유휴 인력 지원 및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시도별 배치 인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요 관련 자료를 취재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역별 편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 지역에 관광 관련 업체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서울이 가장 많겠지라고 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기존 뭐 유명한 무슨 고궁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인원이 있었고 사실 관광 자원으로 따지면 서울이 이렇게 지방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배치 인원이 가장 적었습니다. 자, 내용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이번 사업은 8월 모집 인원 마감,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진행이 되죠.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를 우선 선발하며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여행사 대표도 우선 채용을 하는 의도였죠. 그리고 실제로 뽑기도 했고요. 당초 관광업계가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서울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배치 인원 77명, 3,000명 중에서 77명,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이번에 총 참여한 업체가 17개 시도예요. 이마저도 서울에서도 도봉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도봉구 쪽이 이제 뭐 도봉산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이 제일 적게 배치가 됐는데 이것도 도봉구에 많이 편중이 돼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된 곳은요, 전라남도입니다.
388명이 확정이 됐고요. 이어서 전라북도 297명이었고 부산, 대구가 한 270명 정도 됐고 경기도가 130명 정도, 강원도도 그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바와 같이 적지는 않습니다. 277명 정도로 배치가 됐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합계를 내보니까 3,000명 플러스 7명이 더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보충 취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 자릿수, 일개, 그러니까 뭐죠? 마지막 단위 있죠. 한 자릿수가 약간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집계 저희가 취재하는데 약간 좀 확인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못해서 합쳐보니까 3,000명, 3,007명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략 요 수준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개월 동안 방역 요원은 관광지 방역, 관광객 생활 방역 수칙 지도, 관광지 환경 점검 업무 등 업무를 맡고요.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안전여행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 해소시키고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단계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수용 태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서울에서 그 뭐 적게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죠? 관광 업체만 사실 많지. 뭐 경복궁, 남산, 뭐 그런데 뭐 사실 강남이 많은 사람들이 가긴 가지만 외국 인바운드도 근데 지금 뭐 인바운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아마 관광 업체는 많은데 관광지는 얼마 없기 때문에 지방에 비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는데 아마 근데 너무 작네. 그래도 77명이라는 숫자는 70명, 100명이 안 넘는다는 거는 조금 너무 작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자, 오는 9월 7일부터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국경을 개방하는 캐나다가요, 여행 관련 소식 등을 알렸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지난 26일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웨비나를 열고요, 국경 개방에 따른 내용과 에어 캐나다의 운항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선 캐나다는요, 8월 9일부터 백신 접종한 미국인들에게 먼저 국경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국경을 추가로 개방합니다. 오픈 웰컴 캐나다. 예. 입국 조건이 좀 있습니다. 좀 긴데 그래도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텍스트 뉴스를 좀 보시고요. 입국 조건 먼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백신 2번 다 접종하고 2주 지난 항체가 생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백신, 그러니까 캐나다를 입국하기 위해서 그 어떤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 관련된 백신 접종 정보와 완료 증명서를 업로드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사이트 저기가 있어요. 여기 또 요런 해야 되고, 부합하는 여행, 요런 조건에 부합하는 여행객은 자가격리, 그 다음에 항공 입국자가 거쳐야 하는 뭐 그런 호텔에서의 격리, 그 다음에 8일째, 그러니까 캐나다 입국해서 8일 되는 날 받아야 하는 확진 테스트에 대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출국 70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테스트 음성 결과는 꼭 필요하고 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테스트 음성 결과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명을. 코로나19 검진 테스트의 경우에도 허용되는 테스트가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테스트의 음성 결과지가 없다면 항공편 탑승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아울러 증상이 있거나 또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어서 입국 부적격일 경우에 대비해 캐나다 내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계획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요거예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죠. 여기에 입력한 자가격리 계획에 대해서 입국 심사할 때 물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할 때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항공이나 육로로 캐나다에 도착한 이후에는 도착 후에 코로나19 검진 테스트는 무작위 선별로 진행이 되고요.
특정 검사 직원이 랜덤으로 선택된다면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테스트는 받아야 합니다. 단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캐나다 내에 본인의 최종 목적지까지 여행할 수 있으며 도착 후 테스트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에어 캐나다가 9월 6일부터 지금 표 나가죠. 표를 한번 보세요. 9월 6일부터 인천 밴쿠버 노선과 인천 토론토 노선 추가 운항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추가 운항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늘어나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계별로 늘어난다는 거 지금 표 보고 계시죠? 예. 이렇게 운항하고요. 또 에이전트 대상으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프로모션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 보셔도 되고요. 표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에어비앤비는 참 별의별 걸 다 해요. 이번에도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뭔가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에어비앤비가 파트너사인 셀립 라이프 앤 스테이가, 에어비앤비의 파트너사가 셀립 라이프 앤 스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여의도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서울 신길동에 에어비앤비로 예약해서 살아본 뒤에 계약할 수 있는 1인 가구 주거 서비스 공간을 선보였대요. 참 이게 뭐지? 저도 대충 한번 봤는데 기사 쓰느라고. 자, 근데 또 이 말로 읽으면 또 이해가 더 빠르더라고. 자, 에어비앤비와 셀립은 여의도 전망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의 셀립 여의 지점을 열었대요. 이름이 셀립 여의야. 지점을 열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해 잠시 살아본 뒤에 한 달에서 1년까지 유연하게 장기 숙박 계획을 할 수 있는 1인 가구용 주거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셀립 여의는 서울 창덕궁 근처의 셀립 순라와 서울 은평구의 셀립 은평에 이어 이게 있었구나. 내가 왜 몰랐지? 이어 셀립이 직접 디자인한 세 번째 지점이래요. 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셋강 생태공원을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여의도와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0분 정도. 그래서 굉장히 직장인한테도 좋대네요. 셀립 여의는 1개월 이상에서 1년까지 계약해서 필요로 하는 기간에 맞춰 유연하게 계약할 수 있고요. 특히 3개월 미만 계약의 경우 보증금 없이 에어비앤비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셀립 여의에서 짧게 살아보며 장기 숙박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유연한 노마드 라이프를 원하는 이들이 특정 동네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원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게 있었구나. 자, 근데 에어비앤비가 이러면은 글쎄 에어비앤비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봐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지? 부동산 중개업에 사실 가까운 건데 이거는 그죠? 예. 물론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는 어떤 정체성 면으로만 보면 트래블 쪽에 가깝긴 한데 이런 거는 지금 보면 부동산 중개업에 가까운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뭐 그거야 이제 뭐 에어비앤비 할 바지 뭐 제가 그 감나라 대추나라 할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다. 좀 특이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 통계를 통한 대국민 관광 지식 정보 확산과 새로운 관광 통계 정보 발굴을 위해 제2회 관광 통계 인포그래픽 공모전을 8월 23일에서 9월 말일까지 진행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요.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국민 여행 조사를 검토 그리고 분석한 인포그래픽을 공모합니다. 예. 인포그래픽이 뭐냐면 옛날에 지금 요즘 세대는 좀 모르시겠네. 아무튼 지금 막 40대 이상 되시는 연령층 옛날에 포스터 무슨 방공 포스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그 그래픽이니까 이제 컴퓨터로 이미지화 된 거예요. 정보, 그죠? 인포메이션, 그의 인포고 그래픽 이렇게 무슨 그런 그래픽, 예. 뭐 카드 뉴스라고 봐도 되고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2020년 국민 여행 조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 경험률이 급감해서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뭐 국민들에게 이제 국내 여행 관련한 자료만 제공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 변화 알아보고
향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제작한 인포그래픽은 이메일 통해서 접수할 수 있고요. 예. 문화관광연구원은 10월 대상을 포함한 수상자를 발표하고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450만 원 수여한대요. 예. 총이니까 총 다 해서 450만 원이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안내를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일반인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여기 많이 참여할까? 네, 그 다음에 대학원생, 대학생들 해서 총 금액 1등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총 금액 450이면 적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정페이에 준하는 수준에 주지 말고 많이 좀 주라고. 자,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이정민 칼럼 이번 주에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칼럼 제목은 너무나 긴 10년짜리 계획입니다.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최종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지만 내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최상위 계획이죠. 이걸 토대로 지역별, 부분별 구체적인 관광 관련 10년짜리 계획이 잡히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 1차에서 3차 계획보다는 다소 캐주얼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까지 10년째 적용되는 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관광 환경 탓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의 평균 연령도 달라졌죠. 한국 관광도 갈수록 젊어지고 있으며 변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원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1차에서 3차까지의 계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광자원의 현명한 이용법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각 지역별 추진 전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해당 지역의 특수한 점들을 더 부각시키며 성장시키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을 한층 살려나가겠다는 점은 좋으나 지역 연계 방안이 아쉽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의 장점을 한껏 살릴 수 있는 묘수를 고안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관광개발의 지역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적 개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정도로만 그쳐서 또 아쉽습니다. 신조어의 등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역시 10년짜리입니다. 지나온 10년을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당장 현실성은 없어 보여도 유행어처럼 맴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니 메타버스니 하는 개념과의 연계 계획 정도는 언급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상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관광개발 기본계획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만들어 보자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장 내일을 모르는 첨단 시대에 한 나라의 개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라는 것은 게으름을 알리는 것 외에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국토개발계획 정도라면 모르겠죠. 10년 단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며 이 거대한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해 자주 손보기 싫다는 의지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5년도 깁니다. 3년 또는 2년 경년 단위면 좋겠습니다. 좀 더 빨리 변하는 좀 더 촘촘한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0년 단위 하니까요. 무슨 대출 상환기간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